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마음속 미움 내려놓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에 맺힌 것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틀어진 사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시어머니한테 받은 서러움, 남편이 했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상처가 워낙 깊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지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왜 나한테만 그런 짓을 했을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마음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괴로운 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를 갈고 분해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속만 타들어가는 거지요. 옛말에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미움이라는 건 결국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은 올해 85이신데요. 젊었을 때 형님한테 큰 배신을 당하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눌 때 형님이 혼자 다 가로채 버린 거예요. 그 후로 50년 넘게 형님 얼굴을 안 보셨대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안 가셨고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안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혹시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의사가 그랬답니다. 그때 그분이 갑자기 펑펑 우셨대요. 내가 평생 형을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형은 벌써 죽고 없는데 나만 아직도 그 미움을 붙들고 있었구나. 다행히 수술은 잘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형을 용서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미움에 쓸 건가요? 아니면 마음 편히 사는데 쓸 건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더 어렵지요. 그래도 그건 안 돼.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요, 이제 그만 내 마음에서 너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미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 사람, 그 일에 대한 집착이에요. 놓아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기독교에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요. 그게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밉다. 그 일이 아직도 분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괜히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밉다고, 분하다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왜 그 나쁜 놈 입장을 생각해? 이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런데요, 이건 그 사람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안했을 수 있고 욕심이 났을 수 있고 어쩌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면 미움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아,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풀리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거야.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세요. 다 쓰고 나면요, 그 편지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감정을 보낸다.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신기하게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미웠던 건 아니잖아요. 형제끼리 어릴 때는 사이좋게 지냈을 거예요. 친구도 처음에는 참 좋았으니까 친하게 지낸 거지요. 그때 좋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 그때는 좋았지. 그때 그 사람은 이런 면도 있었어. 미움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좋은 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는요, 내 삶에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는 겁니다. 미움에 빠져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식들이 건강하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감사한 것들을 세다 보면요, 그 미움이 내 삶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그 미움 말고도 좋은 게 참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지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너를 보낸다. 더 이상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꼭 소리 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음먹었다가 내일 또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려놓으면 돼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미움이 희미해져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조 하나 읊어드릴게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도 흘려보내야 해요. 붙잡고 있으면 내가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흘려보내야 맑은 물이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려면 마음속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늘 집에 계시거나 어디 산책 가시거나 버스 타고 가시면서 이 이야기 들으셨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미움이 있는가? 그 미움이 정말 붙잡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놓아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강한 분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 편안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